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구의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외워야 되는데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4파이 제곱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는 4파이 제곱입니다. 여기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구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에다가 띠를 이런 식으로 계속 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두른 띠를 다시 펼쳐서 이렇게 원의 형태의 모양으로 다시 펼쳐 보이면은 그때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r이 나옵니다. 다시요.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어떤 끈들로 이렇게 쭉 감싼 다음에 그걸 다시 풀어헤쳐서 원의 형태로 만들면은 그때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r이 나온대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의 건널비가 이러한 원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2r인 원의 넓이와 서로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넓이와 같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4파이 제곱이 나온다. 따라서 구의 건널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제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의 부피 구하는 것도 공식으로 여러분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셔서 한번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 보시고요.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실험들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보세요. 자,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선생님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러한 식이 나오는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를 이러한 원기둥에 꼭 들어맞게끔 집어넣었어요. 요 원기둥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를 꼭 들어맞게 채우면은 물이 흘러 넘치겠죠. 그때 3분의 1만큼은 물이 남아 있었고 3분의 2만큼이 물이 나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 흘러내린 물의 양과 구의 부피가 서로 일치할 건데 흘러내린 물의 양은 여기에 해당하는 원기둥의 부피가 될 거고요. 즉 그 원기둥의 부피가 구의 부피랑 서로 일치를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의 부피 구하는 걸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고 외웠지만 실제로 그만큼에 해당하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는 걸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만큼이 r이면 요 밑면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도 r이 될 거고요. 요만큼도 뭐가 되겠습니까? r이 될 거고 요만큼도 r이 될 거기 때문에 원기둥에 해당하는 높이가 2r이 될 겁니다. 맞죠? 높이가 2r이 될 거고 요 밑면에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밑넓이는 r제곱 파이에다가 높이 2r을 곱해주면은 2가 곱해지면서 r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2가 요 원기둥의 부피인데 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만큼을 차지하는 게 9의 부피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3분의 2를 곱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흘러내린 물의 양과 동시에 원기둥의 부피가 되고 그 원기둥의 부피가 9의 부피와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그리고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뭐다? 4 파이 r 제곱이다.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요 해당하는 파트의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 원뿔, 부피의 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기둥 안에 꼭 들어맞게끔 구도 집어넣고 원뿔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때 원뿔의 부피, 그리고 구의 부피,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구해보시면 우선은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죠. 요 밑면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그러면은 r 제곱 파이, 그죠? r 제곱 파이에다가 2r, 높이 2r을 곱하기 때문에 2r이 곱해지면서 2파이 r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원기둥의 부피는. 그리고 원
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3으로 나눈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나옵니다. 맞죠?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그리고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아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놨는데 원기둥에 꼭 들어가는 원뿔의 부피, 그리고 9의 부피,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뒤에 r 제곱,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3분의 2 대 3분의 4 대 2의 비율을 이뤄요. 근데 이 비율을 자연수의 비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 3을 곱해볼게요. 얘한테 3, 3을 곱해보면은 2 대 4 대 6이 될 거고, 다시 2로 나눠주면은 그 비가 1 대 2 대 3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원 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의 부피 대 9의 부피 대 원기둥의 부피는 1 대 2 대 3이에요. 원뿔의 부피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원기둥의 부피가 크고요. 원기둥의 부피가 제일 큰데 제일 작은 거 대 중간 거 대 가장 큰 거의 비가 1 대 2 대 3이다. 부피에 비해서 1 대 2 대 3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확인하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cm냐? 반지름의 길이는 5cm니까 5cm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건널비는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죠. 거기에 4를 곱해준 4 파이 r 제곱이 구의 건널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5의 제곱, 25파이에 4를 곱해서 뭐가 됩니까? 10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9의 반지름의 길이 몇 cm죠? 4cm죠. 그때 건널비 구하라고 할 때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인데 거기다 4를 곱해서 4 파이 r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r 자리에 4를 집어넣어서 4, 4, 16, 16에다가 4를 곱해주면은 6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4파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셔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6cm가 됩니다. 그때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고 적고요. 요거 계산해 줄게요. 3이랑 6이랑 약분 쳐주면은 요 부분 한번 2가 될 거고요. 66에 36에다가 2를 곱하니까 여기가 72가 됩니다. 72에다가 4를 곱할게요. 72 곱하기 4는 4, 2, 8, 74, 28, 288 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8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자, 다음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2cm죠. 그때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반지름의 길이 2니까 2의 세제곱 해주면 8이 될 거예요. 그럼 3분의 48, 32, 48, 32가 될 거니까 3분의 32 파이. 예, 단위는 세제곱.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반구예요. 반구. 구를 반띵 쪼갠 겁니다. 그때 반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은 9의 부피인데 9가 반띵 됐으니까 9의 부피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쳐주면은 반구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랑 4 곱해지면은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9cm니까 여기는 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9의 세제곱이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9 걸어주시면은 3, 3은 9, 그리고 2랑 3이랑 곱해서 6이 될 거고요. 9, 9, 81이 되겠네요. 따라서 81 곱하기 6 해주면은 81에다가 6을 곱하면 6, 1은 6, 6, 8, 48, 486 파이, 4, 8, 6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의 건널비는요, 이 건널비인데 우리가 그냥 9의 건널비는 몇이었어요? 9의 건널비는 파이 r 제곱에다가 4를 곱한 게 9의 건널비인데 반구의 건널비는 딱 반만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띵 되겠죠. 얘가 2로 나눠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밑면의 넓이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밑면의 넓이는 뭡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밑면의 넓이는 원의 넓이로 나올 거니까.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반구의 건널비는 3파이 r 제곱이 됩니다. 3파이 r 제곱. 네.
따라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R자리에 9 집어넣으면 99, 81. 81에다 3을 곱해서 243파이. 243파이가 반구의 건널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기둥 안에 원뿔과 구가 꼭 맞게 들어가 있다. 그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부피를 다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씁니다. 자, 우선은 여기 안에 똑같이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원기둥 안에 원뿔과 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딱 맞게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 구 입장에서 반지름이 몇 cm입니까? 4cm가 되겠죠. 구의 반지름의 길이도 4cm고 꼭 들어맞게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요 구의 지름은 8cm가 되겠죠. 근데 구의 지름이 원뿔 입장에서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뿔의 높이는 8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원기둥의 높이도 몇 cm가 되겠습니까? 8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의 비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시면은 이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의 비율을 갖는 거다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원뿔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원뿔의 부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죠. 밑넓이는 4, 4, 16파이 곱하기 높이가 8이죠. 그걸 다시 뭐로 나눠줘야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 해줘야지 뿔의 부피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3분의 16 곱하기 8, 68, 48, 128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죠. 3분의 128파이, 3분의 128파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28파이. 자, 그 다음 구의 부피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cm,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 세제곱은 4의 세제곱이죠. 4를 3번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4의 4제곱이 되겠죠. 자, 4의 4제곱. 4의 4제곱이 이렇게 될 것이고 4를 연속적으로 4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고 4 곱하기 4는 16이죠. 16 곱하기 16 해주면은 16 곱하기 16 해주면은 256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66에 36, 6 1은 6, 66에 36, 6 1은 6, 96 이렇게 될 것이고 16 해주면은 25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56파이, 3분의 256파이. 보세요. 부피의 비가 얘가 1이면은 얘가 2가 되겠죠. 비율 자체는 2배가 된 거니까.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도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은 이가 이제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4, 4, 16파이, 4의 제곱 파이, 16파이 곱하기 높이.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즉, 여기에다가 3을 곱한 거 1대 2대 3이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128파이가 되겠습니다. 128파이. 따라서 너의 비율 자체가 1대 2대 3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줬는데요. 지금 사실 반구랑 원기둥이 합쳐져 있는 입체 도형이죠. 자, 이러한 입체 도형에 여기 위에 해당하는 요 볼록한 영역에 해당하는 건널비를 먼저 구해주시면은 우리가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4파이R 제곱이었죠. 4파이R 제곱.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곱하기 6 해서 64파이가 되도록 하겠죠. 64파이. 근데 이 64파이를 반띵으로 나눠줘야지 32파이.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여기 위에 해당하는 이 둥근 영역에 해당하는 건널비가 될 거고요. 옆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그려봤을 때 직사각형 형태로 나올 거예요. 직사각형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나오셔가지고,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에 해당하겠죠. 원의 둘레.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8파이라고 봐주시고, 요 세로의 길이는 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은 8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0파이가 옆면의 넓이가 될 것이고 요 밑에 밑면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의 넓이가 되겠죠. 원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의 넓이니까 4, 4, 16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16파이 맞죠? 네, 요거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0이랑 16이랑 먼저 더해주시면은 48파이에다가 80파이를 또 따로 더하셔가지고
1의 자리는 8로 끝날 거고 10의 자리는 2, 100의 자리는 1이 128 파이로 건널비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반구에 원뿔이 합쳐져 있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구의 부피에다가 원뿔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구의 부피, 우선은 구의 부피,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반지름의 3이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9의 부피인데 9의 부피를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서 반 9의 부피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뭐를 원뿔의 부피를 구해줘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죠. 따라서 밑넓이가 9파이, 거기에 높이 5를 곱한 다음에 뿔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3으로 나눠줘서 원뿔의 부피에다가 반구의 부피를 더한 걸로 최종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3 약분되면은 요거 날라가고 3의 제곱 9가 되겠죠? 9랑 4랑 곱해주니까 36 맞죠? 36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다시 18 파이로 반띵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8 파이에다가 우리는 3분의 9 파이 5 얘를 곱해줘야 되는데 더해줘야 되는데 약분 쳐주면은 얘가 3이 되고 3, 5, 15가 되겠죠? 따라서 15 파이 맞죠? 따라서 18파이에다가 15파이를 더하셔서 33파이를 최종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구의 4분의 1을 잘라낸 것이다. 이때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완성된 구의 4분의 1을 잘라냈다는 소리는 4분의 3만큼은 남아있다는 소리죠. 따라서 우리는 건널비를 구할 때 우선은 구의 건널비의 4분의 3만큼은 남아있는 겁니다. 구의 건널비의 4분의 3만큼은 남아있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 반원의 넓이와 요 반원의 넓이 합치면 결국에 원의 넓이가 되겠죠. 그걸 더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구의 건널비의 4분의 3, 구의 건널비의 4분의 3을 해주고 거기다가 원의 넓이를 이렇게 더해줘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4파이 r 제곱이죠.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88, 64인데 4분의 3만큼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만큼이 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의 넓이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8, 64 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64 파이. 네, 따라서 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랑 약분돼서 날라갔다 치고요. 3 곱하기 64, 3 곱하기 64 파이에다가 64 파이를 더하니까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3 곱하기 64고 여긴 1 곱하기 64니까 4 곱하기 64 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네,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에다가 4를 곱해주면은 64에 4를 곱하면은 4, 4, 16, 64, 24, 256 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9의 건널비는 요 해당하는 건널비는 256 파이.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9의 부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도형의 부피 같은 경우는 9의 부피에 4분의 3만큼이 살아있는 거니까 9의 부피 구한 다음에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니까 8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4랑 약분 쳐주고요. 요 3이랑 3도 약분돼서 날아갈 거니까 8의 세제곱 파이로 계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8, 64에 8을 한번 더 곱해주면은 84, 32, 68, 48에다가 3을 더해주니까 51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답은 512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얘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내줄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해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평면 도형을 L이라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시키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선은 반구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 될 것이고요. 마치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뭐 약간 이런 형태의 우주선 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죠. 밑면도 이렇게 반구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윗면도 반구가 어떻게 이거를 그림을 좀 그려드려야지 이해가 될까요? 윗면도 이렇게 반구 형태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 좀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건널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요 큰 반구의 건널비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작은 반구의 건널비 두 개를 더해 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요 면적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요 면적은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걸로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건널비를 구하라고 할 땐 큰 반구의 건널비, 큰 반구의 건널비 더하기 작은 반구의 건널비 이렇게 더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큰 원의 넓이에서 조그마한 원의 넓이를 뺀 거, 큰 원의 넓이에서 자그만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거를 따로 계산하셔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큰 반구의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큰 반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의 길이가 몇입니까? 8cm죠.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구의 건널비는 9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9의 건널비인데 반구의 건널비니까 얘를 다시 2로 나눠주시면은 큰 반구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고요. 작은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작은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4의 제곱을 다시 2로 나누셔서 작은 반구의 건널비를 더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요 초록 색깔 면적에 해당하는 거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니까 88, 64 파이가 될 것이고요. 작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4cm니까 4의 제곱 16 파이 이걸 빼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해 보시면은 2랑 4랑 약분 쳐서 얘를 2라고 잡아주시고 88, 64, 64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128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28파이 맞죠? 88, 64에다 2를 곱해주니까 128파이 128파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 2랑 4랑 약분되면 얘가 2가 되겠죠. 4의 제곱 16 곱하기 2 해주면은 32파이가 되겠습니다. 64파이에서 16파이 빼주면은 64에서 16을 빼세요. 그럼 8 떨어지고요. 5에서 1 빼주니까 48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48파이. 얘를 더해서 최종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파이에 32파이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32랑 48을 먼저 더할까요? 32 플러스 48 해주면 몇이죠? 80이죠. 두 개 더해주시면 80파이입니다. 맞죠? 80파이. 따라서 128파이에 80파이를 더한 걸 최종 계산해 주시면 1의 자리가 8이고요. 10의 자리는 0이고요. 100의 자리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8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로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피 구해주면 되는데요. 부피 같은 경우는 큰 반구의 부피에다가 작은 반구의 부피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따라서 큰 반구의 부피는 원래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반지름의 길이가 큰 반구 같은 경우는 8이죠. 8의 세제곱을 2로 나눠주세요. 2분의 1을 곱한 거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의 세제곱을 다시 2로 나눈 2분의 1을 곱한 거. 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3분의 4랑 2분의 1이랑 곱하면은 몇입니까? 3분의 2죠. 얘 먼저 계산할게요. 얘 계산하시면은 3분의 2.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4랑 2분의 1이랑 곱해주면은 얘도 3분의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파이를 통째로 빼주시고 괄호 열어주신 다음에 8의 세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8의 세제곱이 8 곱하기 8 곱하기 8, 88, 64.
64에 8을 곱해주면은 48, 32, 68, 48에다 3을 더해주니까 512가 되겠네요. 맞죠? 얘가 512. 그리고 4의 세제곱은 63니까 4의 세제곱 16 곱하기 4 해주면 64. 맞죠? 64. 자, 그러면은 512 플러스 64 해주면은 끝자리 6 나올 거고 7, 576이 나오네요. 맞죠? 576. 576. 3이랑 576 약분 되겠죠? 576을 3으로 나눠주시면은 3, 1은 3, 27, 39, 27. 끝자리 6이니까 192가 되겠습니다. 약분시키면 192에다가 마지막으로 2를 곱해서 192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2, 2, 4, 9, 2, 18. 이는 384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384 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부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꼭 들어가는 원뿔과 구가 있다. 그때 구의 부피가 36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각각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기둥 안에 꼭 들어가는 구와 원뿔이 있는 상황에서 요 제일 작은 부피에 해당하는 게 원뿔이 됩니다. 원뿔 대 구 대 원기둥의 부피의 비는 항상 1대 2대 3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원뿔, 그 다음이 구예요. 그리고 기둥이에요. 꼭 들어맞을 때 요 세 놈의 부피의 비는 항상 1대 2대 3을 유지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때 구의 부피가 몇이라고 줬어요? 36파이라고 줬죠. 그죠? 그러면 너와 너의 비가 1대 2니까 얘를 반으로 나눈 얘가 18파이에 해당할 것이고 얘한테 3배한 게 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18에다가 3을 곱해주면은 54파이가 원기둥의 부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는 원뿔 같은 경우는 몇이죠? 18파이가 되는 거고 원기둥의 부피는 얘한테 3배를 곱해서 54파이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를 반으로 자른 반구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이 꼭 맞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은요, 반구 안에 원뿔이 꼭 맞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요 반구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3cm라는 소리고요. 그때 요만큼 즉 원뿔의 높이가 또 3cm라는 거겠죠. 그죠? 그때 반구와 원뿔의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반구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몇 cm인,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의 세제곱을 2로 나눠줘야겠죠. 2분의 1을 곱해서 반구의 부피를 구하시고요. 원뿔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의 넓이 9파이에다가 높이 3을 곱하고 그걸 다시 3으로 나눠주셔야겠죠. 그때 너와 너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해주면 요 4랑 2분의 1이 약분돼서 여기가 3분의 2가 될 것이고 얘랑 얘도 하나 죽여주면은 얘가 3의 제곱이 되겠네요. 3의 제곱 9이 18이 되겠습니다. 얘는 18파이가 되는 거죠. 맞죠? 18파이. 그리고 이렇게 또 약분되니까 9파이 되겠네요. 18파이 대 9파이에 18파이 대 9파이의 b는 몇 대 몇이죠? 2대 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약분되면은 따라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주면 2대 1의 비율을 갖겠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핵심 문제 익히기 6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밑에 해당하는 확인 문제랑 이런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온다까지 해서 214페이지까지 점검 받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과제입니다.